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69년이 지났지만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종교계 등 각계 지도자 33인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 제69주년을 앞둔 13일, 일본의 올바른 역사 청산을 촉구하는 33인 시국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선언문 발표는 종교계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33명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로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인류의 공영과 세계 평화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륜적, 반역사적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33인 지도자들은 강제 징병, 징집 노역자와 위안부 할머니, 살린 동포 문제 등 일본이 자행했던 잘못을 열거하며 이에 대한 사죄와 합당한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와 국회에 일본 정부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요청했습니다. 비이성적이며 반평화적인 처사에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한일 관계는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새로운 화해와 연대 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27명의 참석자들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본 정부가 벌이고 있는 군국주의 만행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 3.1절을 맞아 일본 정부의 우경화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는 김영진 준비위원장은 일본의 도를 넘은 행태를 주목해온 인사들이 이번 시국선언문을 준비한 것이라며 두 번째 선언문 발표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여러분들이 8.15 광복절 69주년에 우리가 일본의 우경화와 위안부 할머니 대책을 촉구하는 제2차 선언을 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뜻이 모아져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전병금 명예회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침묵할 수 없어 이번 시국선언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문에는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세계교회협의회 장상 공동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이 밖에도 고건 전 총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등도 함께했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그리고 주한 일본 대사관에 선언문을 전달하고 각각 엄중한 대처와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 반군 단체인 IS, 즉 이슬람 국가가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라크 기독교인의 대변인으로 불리고 있는 마크 아라보는 최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IS가 조직적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을 참수하는 등 대량 학살을 벌이고 있다며 IS 무장대원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는 족족 살해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라보는 최근 IS가 점령한 기독인 마을 모술 지역에서 기독교인의 95%가 피난길에 올랐고 나머지 5%는 이슬람교로 개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라보는 이어 IS가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라크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IS는 지난 7일 이라크 최대 기독교 마을인 카라코시를 비롯해 기독교 마을 4곳을 잇따라 점령했으며 크리스천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WCC 세계교회협의회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금주섭 총무는 핍박받는 이라크 기독교인에 대한 한국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금주섭 총무는 자신의 SNS에 시리아 정교회 다메섹 교구장 마타 로햄 대주교의 호소문을 게재하고 한국교회도 이라크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타 로햄 대주교는 호소문에서 지금 이라크 기독교인들에게는 역사적인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며 IS가 지난 목요일 모술 교구와 성마테 수도원, 니느웨 평원에서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다고 전했습니다. 로햄 대주교는 이어 세계교회의 기도와 식량 및 생필품 지원이 시급하다며 생존을 위해 사투하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금주섭 총무는 예장 통합과 기감, 기장, 성공회 등 WCC 회원교단에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위한 긴급 구호 자금을 요청한다며 이번 사건은 한국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그 어느 곳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9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소견 발표회가 충청 지역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후보자들은 소견 발표회에서 총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 통합 제100회기 총회를 이끌게 될 제9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들의 소견 발표회가 강원도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 부총회장 후보 소견 발표회는 지난해에 비해 발표 지역이 2군데 늘어나는 등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광주동로의 본향교회 최영남 목사와 전남로의 광주 무등교회 진명옥 목사의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는 서울 선호회 삼각교회 박화섭 장로가 단독으로 나섰습니다. 세 후보는 한 목소리로 다가올 100회 총회를 잘 준비하고 이를 기점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 총회를 위해 헌신하고 은퇴 목사와 장로들을 위한 사역에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인 최영남 목사는 부총회장에 다시 도전하게 되면서 그동안 많은 훈련을 해왔다며 부총회장에 기회를 준다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이 땅의 희망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 목사는 목회자들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사이버 총회를 구축하고 젊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전문 사역자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교인의 노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그리고 또 중고등부, 아동부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인터넷과 그리고 학원, 군대에 전도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전문 사역자를 육성해서 파송함으로 젊은이들을 끌어오고 젊은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진명옥 목사는 강원 지역과의 인연을 소개하고 부총회장에 선출된다면 먼저 사람 살리는 일과 화평하는 일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회를 섬기고 노회를 섬기듯이 총회를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진 목사는 목사와 장로의 처우 개선과 교회 학교 부흥,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소 설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은퇴 목사, 장로 처우 개선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노후에 감사와 만족과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한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뿐만 아니라 현실이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 박화섭 장로는 총회장을 잘 보필하고 통일을 대비한 전문 목회자를 양성하며 사회적 재난에 대비해 교회가 적극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준비된 목회자 양성과 북한 교회 개척을 위한 선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존 논의되었던 그런 대북 선교 전략을 잘 점검해서 북한 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선교 정책과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충청 지역에서 막을 내린 제9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소견 발표회. 제100회기 총회를 이끌어갈 부총회장은 다음 달 22일 서울 소망교회에서 시작되는 제99회 예장통합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여성 항일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정신여학교 옛 교정의 모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여중고등학교의 전신으로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자리한 정신여학교는 정신여중고가 지난 1978년 서울 잠실동으로 이전하면서 개인 소유물이 됐습니다. 현재 정신여학교의 옛 교정은 대강당을 비롯해 대부분의 건물들이 헐렸으며 남은 건물도 개조돼 외벽만 남아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정을 정신여학교 출신 순국 열사인 김마리아 선생 기념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895년 문을 연 정신여학교는 일제의 국어 말살 정책과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투철한 항일 정신을 가르친 학교 중 한 곳으로 김마리아와 김필례, 오현관 등 수많은 여성 독립투사를 배출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으로 구성된 이주인권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4대 종단의 이주인권위원회 대표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종단이 연대해 한 목소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위원은 이주노동자들이 월급을 못 받거나 폭행을 당해도 고용허가제 때문에 회사를 옮길 수 없다며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개신교 이주인권위 대표 김은경 목사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과 평등하게 일하며 인권도 보장받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17일 도입 10년을 맞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는 한 번 근무지가 정해지면 이직을 하기 어려워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지난 2012년 고용허가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을 위로하는 CCM 앨범 이겨내가 발매됐습니다. CCM 작곡가이자 기획자인 강훈 목사는 이겨내라는 제목의 앨범을 제작하고 지난 12일 음원을 공개했습니다. 앨범에는 이겨내와 널 똑바로 볼 수 없었어 등 두 곡의 CCM이 수록됐으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의 기부금으로 시작된 앨범 제작에는 강 목사 외에 드러머 홍승현 씨와 기타리스트 안강호 씨 등 여러 크리스천 음악가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최초의 CCM곡은 지난 6월 발표된 75 프렌즈에 꽂히며 정식 앨범 발표로는 이겨내가 처음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기독교 회관에서 병영문화 혁신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긴급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군대 내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세미나는 병영 생활 안정과 군종 활동, 사고 예방과 종교의 역할 등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협의회가 오는 19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녹색 한반도 통일 화합나무 7천만 그루 심기 범국민 운동을 진행합니다. 북한에 나무를 심어 남북 긴장 완화와 화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운동에는 예장 합동과 통합, 기감과 기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트미션이 이달 23일 강원도 양구 박수근 미술관에서 박수근 회화 세로 보기를 개최합니다. 박수근 화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크리스천 아트 포럼 박수근 회화 세로 보기는 크리스천 예술가였던 박수근 화백의 삶과 회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조명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오는 25일 자연과 함께하는 기도 모임 여름편을 진행합니다. 서울 맑음샘 교회와 서대문구 안산에서 열리는 모임은 기도와 침묵, 소그룹 나눔과 함께 자연과 걷기 등의 순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경남과 제주에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 호남과 경북 남부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당분간 궂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 날씨 정보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1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토요일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주일부터는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